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의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은선진입니다. 제가 진로교육 개론에서 맡게 된 장은 5장 교육 세계의 이해 부분입니다.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보다 선생님들께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무척 떨리고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할 뿐인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5장의 교육의 세계 이해 부문은요. 크게 저는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현대 사회의 변화 경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의 다양화와 국제화에 따른 추세,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요즘 현대 사회의 변화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 경향은요, 크게 이 책에서는 네 가지 경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탈산업화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보화 경향, 세계화 경향, 다원화 경향, 다원주의 경향이네요. 이렇게 네 가지 경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가요, 탈산업화 경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 2차 산업구조의 변화를 넘어서 새로운 직종, 산업의 창출,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4차, 5차 산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산업이 출현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산업이 탈산업화돼서 4차, 5차 산업, 새로운 산업이 출현되니까 이에 따라서 교육도 변해야겠죠. 그래서 교육에서는 이런 4차, 5차 산업 변화에 따라서 이 산업사회를 이끌어 나갈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기술 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면서 평생교육 차원의 계속적인 교육이 강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정보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졌다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정보화가 많이 되면서 예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인터넷을 이용해서 줌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 정보화 경향이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있고 또 지식정보의 교육도 강조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을 활용한 선생님들도 하셨던 원격교육, 또 개별화 수업 이런 것의 필요성이 또한 절실해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저희 학교에서 뭐를 했냐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보 소양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앞으로의 정보화 경향이 더더욱 두드러질 예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화 경향인데요. 이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문이 닫히기도 했지만 아직도 아이들이 그 세계화 경향이 뚜렷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소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에서도 이에 따라서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 태도, 행동 양식, 의사소통, 또한 인류의 공동 문제에 대한 인식, 환경 문제가 됐든 뭐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신형 문제도 지금 이제 심각해진다고 하고요. 이것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국제 이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다음 교육 체제를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교육만 이거야가 아니라 폭넓게 수용하고 이런 개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그에 따라서 높여줘야 한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원주의 경향인데요. 네,
옛날에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돼. 이거였지만 이제 그렇게 한쪽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50대인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뭐를 하고 있냐면 또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교육 체제가 열린 교육이고 평생 교육이면서 영재 교육도 또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 경영 참여도가 이렇게 높이는 필요가 있으면서 또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단순히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해오고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 교육, 인성 교육, 정통 문화 교육, 창의성, 환경, 특히 환경 교육은 지금 교과서에 많이 녹여서 많이 얘기를 하는 추세거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우러서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 아시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복잡하고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됐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도 개방적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고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그냥 딱 대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거야. 대학원을 졸업하면 끝나는 거야. 이런 의미보다는 평생 계속 이루어지는 교육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됨에 따라서 교육의 세계가 개방화, 다양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개방화 추세는 어떤 걸 말하는 거고 다양화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의 개방화 추세인데요. 미래 교육은요,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벽이 허물어지고 다양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걸맞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재택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홈스쿨링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특별하거나 그런 사람만이 한 교육이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일반적인 교육의 형태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이런 거를 신청을 하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저는 정기적으로 꼭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적이고 받아들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 이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성화 방향이 현재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체제에서 이제 대폭 확대되어서 인문학 고등학교, 사회과학 고등학교, 공학 고등학교 이런 교과 영역으로 확대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고등학교에서 막 그 딱 인문고, 특성화고 이렇게 해서 딱 나눠졌다면 이제 인문고도 이렇게 특성 목적고로 해가지고 이 학교는 인문학 고등학교다. 그래서 사실 성남에서도 일반 고등학교인데 이제 딱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 병행으로서 뭐냐면 수학, 과학, 중점학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점점점 교과 영역으로 예전보다는 교과 쪽에 치중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수 영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학교를 설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이렇게 오면서 보면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디자인 고등학교 해가지고 딱 이렇게 있거든요. 디자인 하면은 대학교 4년제를 꼭 가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교만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가 디자인 고등학교 해가지고 딱 그 이름으로 내는 거 보면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거. 또 뭐 또 있냐면 노복고등학교도 저희 사는 곳에는 있거든요. 근데 노복고등학교도 보면 중학생 아이들은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학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학교도 내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아이들이 핫한 거 애니메이션 있죠. 그래서 그 하남 쪽에 있는 애니메이션고라든지 이렇게 전문화된 부분의 학교들이 설립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화가 되는 거죠. 옛날에 막 수학, 국어, 영어 이런 인문 교육만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다면
대학교에서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과목들이 점점 고등학교까지 내려와서 연계돼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육의 국제화 추세인데요. 지식 기반 사회가 세계화로 진전되면서 한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가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의사 자격증을 베트남에 가서, 아니 베트남이 아니라 필리핀 가서 따오기도 하고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려면은 그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인정이 된다든지.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에 제가 그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유학을 가지 않아도 학점을 따거나 이런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참 다양해졌다. 근데 이것도 교육이 국제화 추세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실 그 민족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일부는 바로 다른 나라로 바로 이렇게 진학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교육이 국제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제 거 하다 보니까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규 교육은요, 사전적 의미로는 정식으로 규정된 학제와 교육 강령에 따라 진행되는 교육이고요. 고등학교가요, 저는 일반고,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영재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아까 말했던 사회, 인문, 이런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쪽으로 해서 하는 거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적인 교육인데 우리가 아는 특목고가 아니라 그 아이들 미술, 미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치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교육은 모두 다 정규 교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도 당연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규 교육이 되겠죠. 고등학교가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학교, 전문대학, 방송통신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구분하여서 있습니다. 또한 설립 유형에 따라서 이거는 고등학교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립 유형에 따라 대학을 분류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정보 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이제 이런 정규 교육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내가 알고 있는 학교구나 이렇게 아실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비정규 학교였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오타가 있어요. 선생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대안학교, 외국인 학교, 홈스쿨링. 대안학교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에 부정하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국영수 듣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거나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가기도 하죠. 수업 종료 10분 전입니다. 네. 교실에서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안학교는 학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학업이라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그 학업을 말하는 거고요. 이런 거를 받지 않고 개인 특성에 맞게 가서 현장 실습이나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이런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대안학교라고 합니다. 저기 보면은 경기도 쪽에 많이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외국인 학교 이런 건데요. 외국인 자녀를 교육하여 설립한 학교고, 그 강남 같은 경우는 일본어 외국인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벽면까지 막 일본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홈스쿨링은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정에서 아동을 교육하는 제도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홈스쿨링 하면서 그 차를 그게 버스였던가 해서 애들을 학교에 안 보내고 모두 다 세계 여행을 하면서 홈스쿨링 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좀 대단한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도전인데 그러면서도 만족해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비정규 교육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진학하는 제도,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가서 좀 많이 하거나 또는 옛날에는 산업체 고등학교인가 이런 데서 주로 이런 교육을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그렇게 그래서 좀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이 있다는 거, 선생님 저도 그냥 가시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책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그랬지,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것을 쭉 보면은 그래서 평생학습제도, 그래서 학점은영제, 독학학위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학점은행제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국민대 보니까 이런 학점은행제에 대한 교육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일반 사람들한테 국민대 하면은 평생교육 이런 의미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제도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서 평가 또는 인정돼서 능력을 인정받는 거.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교육이 꼭 학교만이 아니라 학교 밖, 그 다음에 인터넷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구나. 또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교육했을 때 교육하면은 반드시 꼭 정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대학교를 가서 이과를 나와야 돼서 이것을 해야 돼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네가 만약에 꿈이 있고 그쪽을 한다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그런 걸 찾아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저도 여러 가지 인터넷이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봐야겠지만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다는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